예, 고맙습니다. 현대차 관제님 전준입니다. 가장 좋은 부분, 이제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장점은 취득 록슨에서 140만 원 감면이 되고요. 그리고 공제 부분에서 면제 수준에 나옵니다. 전준영 씨는 4년차 자동차 영업사원입니다. 일도 많이 익숙해져서 보람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영업은 상당히 적성이 잘 맞고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또 손님 만나면서 거기서도 또 배우는 점들도 있고 또 새로운 정보도 또 얻고 사람 만나는 게 가장 그래도 재밌어서 이 일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푸근한 인상의 준영 씨. 하지만 준영 씨에게는 누구도 겪기 힘든 특별한 과거가 있습니다. 사실 거의 뭐 하루에 한 번은 꾸준하게 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사고 난 지도 지금 7년이 넘었지만은 단 하루도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지내고 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냥 문득문득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할 때 생각나고. 그때 다시 시계를 봤었거든요. 봤는데 9시, 제가 봤던 건 9시 15분. 그쯤 되고 나서 식당 가서 TV를 볼까. 그때 백제예술, 종합예술 뭐 시상식을 하고 있는 날이었는데 그거를 볼까 아니면 담배 피울까 뭐 할까. 찰나에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몸은 살짝 붕 떴었고요. 조심! 앞에! 눈 뜨고 나니까 그냥 배는 이렇게 바로 엎어져 있고. 칠 년 전, 박 씨는 이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큰 충격과 함께 배의 뒷부분이 사라졌고 동료 부대원 수십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함장님이 지시를 했었거든요. 맨 앞쪽부터 번호 한번 해봐라. 그래서 1, 2, 3, 4, 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쭉쭉쭉쭉 하다가 제 기억에 한 50 몇 명째 때 딱 끊겼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나서 한 대원이 함장님 한미가 없습니다. 함장님 한미가 왜 없어? 근데 한미가 없습니다. 그 말 딱 듣는 순간 이건 진짜 큰일 났구나. 지난 2010년 백령도 인근에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천안함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이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7년이 지났지만 그 사건은 여전히 일상을 지배합니다. 지금도 잠재된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도 뭐 소리나 대전에도 몇 번 저쪽 지진 나가지고 한번 울린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냥 눈 떠지더라고요. 그리고 비행기 탈 때도요. 약간 공황장애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최근에 또 공황장애 또 일어났거든요.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생존 장병은 모두 58명. 하지만 이 가운데 국가 유공자가 된 사람은 3명뿐입니다. 다른 생존 장병들은 외상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공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여전히 겪고 있지만 정부의 관심은 그런 부분에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제일 서럽고 했던 게 이제 저도 뭐 제대하고 나왔지만은 제가 1호 전역자거든요. 그 이후에 저를 그냥 방치해뒀어요. 수도병원 다녀도 된다고 했지만 6개월까지만 다닐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6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답이 없잖아요. 결국엔 네 알아서 병원 다녀라. 네가 이제 그렇게밖에 안 들리고, 그리고 아예 관심 자체가 없었어요. 폐잔병이라는 비아냥이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엔 되게 서러웠어요. 폐잔병이가 내가 왜 이러려고 군대 갔나 진짜. 이런 게 아닌데 굳이 내가 천안함을 왜 타서 왜 이렇게 내가 상처를 받고 힘들게 괴롭게 살아야 되나. 영린도 앞에서 유서를 쓰고 그 해역의 절벽에서 뛰어내리며 사람들이 보고서 우리의 심각성을 알까, 그런 것도 생각도 막 혼자 나름대로 상상을 했거든. 우리 말을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국가를 위한 희생은 늘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30여 년째 공사장에서 배관 등 시설 설치 업무를 하는 베테랑 시설기사 이성우 씨. 이 씨의 아들 이상희 씨도 천안함에 타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10일 남겨놓은 날 사건이 터졌고 아들은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고귀한 희생이라 생각했지만 오랫동안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천안함 비격 사건에 대해서 진짜 진보 쪽이나 보수 쪽이나 그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논쟁이 심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해를 하는 쪽일까? 아니면 부정하는 쪽? 그 생각이 먼저 드니까 얘기를 섣불리 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한 희생이라는 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아들의 희생은 어느새 좌와 우, 진보 보수 간에 벌어지는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에게는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도 진짜 일상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반 국민이고 일반인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애가 어떤 천안함 폭침에 연관이 돼갖고 희생이 되고 하다 보니까는 이런 게 국가를 위하는 거 이런 게 안 보고 그런 건다는 거를 느끼겠더라고요. 말로는 뭐 진보나 보수나 뭐 그런 분들도 다 뭐 한 입으로다가 말로는 뭐 안보를 중요시해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일시적인 거 무슨 어느 선거 때 아니면은 무슨 기념일날 얼굴 한번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 그게 안보는 다 아니다 생각을 해요. 세월호도 보면 진짜 진심으로 가슴에서 우러나와서 정치인분들이 도와주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 희생들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게 정말 어른들의 실수에도 정부에서 잘못된 대응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피해봤다고 느끼시니까 와서 도움을 주시려고 또 이렇게 움직이시고 활동도 해주시고 가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어요. 그냥 항상 보면 잠깐 이렇게 안보적인 걸 이용할 때 잠깐 그때도 저도 거의 이용당했다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되게 꾹꾹 싸놓고 계속 감추고 있지만은 이 안에 되게 엄청난 분노가 막 끓고 있어서.
이른 아침, 노사홍 할아버지가 집을 나섭니다.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3일씩 읍사무소로 출근합니다. 이따가 10시에 제가 확인하러 갈게요. 시청하고요. 10시에 우리 집으로 갈 거예요. 확인하러. 다녀오세요. 네, 오늘 갈 거예요. 10시경에. 네. 이 일을 해온 지도 벌써 4년째입니다. 아흔을 코앞에 둔 나이. 하지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하시면 얼마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한 달에 2만. 한 달에? 응. 아니, 한 달에는 22만 원. 이것도 2만 원 올려줘서 처음에는 그저 20만 원 받던데 지금 22만 원. 떳떳하게 월급을 받으려면 적어도 이 봉투는 다 채워야 합니다. 끝나신 거예요? 이제 끝났어. 어디 앉아서. 노사홍 할아버지는 국군 포로였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3년 7월의 어느 날, 강원도의 한 산자락에서 중공군에게 붙잡혔습니다. 포로로 붙잡힌 지 이틀 만에 국방부는 노 할아버지를 사망 처리했고, 며칠 뒤 집으로는 사망 통지서가 전달됐습니다. 중공군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전사했다고 전사 처리해서 집으로 연락하니까 이 날짜로 제사 지내고 호적도 삭제해버리고 서울 현충원에 묻혔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몇 년간 현충원에 왔다 갔다 하셨단 말이야. 제 나라에서 사망자 처리가 된 상태로 할아버지는 북한 땅으로 끌려가 46년을 살았습니다. 지난 2000년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한 건 자신 때문에 자손들의 앞날까지 불행해질 거란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거기서 학급에서는 최고로 공부 잘했단 말이야. 가 여기가 공부하면 한 자리 하고. 야 똑똑하단 말이야. 공부 잘하고. 학급에 아들 다 공부시키고. 그런데 대학을 갈 때 다른 아들을 보내고 이 아들 빼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포로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안 시키니까. 그러니까 내 딸아이가 응? 거기에 대하고 그래서 학교 못 간다는 거 알면서도 이야 나는 아버지 때문에 공부 못하고 할 때 정말 지구력이라도 있으면 차에 들어가고 죽고 싶어요. 응? 다른 탈북 포로들도 끔찍한 세월을 거쳐온 건 마찬가지였다고 말합니다. 반역 주인으로 몰려 교도소 생활을 하거나 탄광 등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국군 포로라는 꼬리표가 이들에게는 천형이 됐던 셈입니다. 주원당항으로 배치시키더란 말이에요. 그래 거기 와서 주원당항에서 담부 생활을 하면서 그래 막장에 들어가니까 몸도 약하는 게
내가 거기서 결핵을 2번 알았습니다. 내가 북한에 살 때 목매달고 3번이나 했다가 못 따라갔어. 하도 뭐 천대를 받고 살기 곤란하니까 그저 그런 일이 다 있었어. 힘들게 돌아온 대한민국.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는 극심한 빈곤에 빠지기도 합니다. 정부로부터 받았던 정착 지원금을 사기 등으로 몽땅 잃거나 북에 남아있던 가족을 데려오는데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2000년대 14번째 오다나니까 정착금을 2억 3천을 탔어. 그러니까 그때 생활하려고 그 돈 많이 받았지. 그런데 가족을 거기다 넣으면 죽게 됐단 말이야. 가족을 데려와야지. 그러니까 가족을 데려오는데 거기다 소모시키다 나니까 그 돈을 다 썼단 말이야. 그래 내가까지 해서 8이 왔거든 지금. 8이 왔는데 그때 당시 북한에서 두만강 물만 딱 건네는데 1인당 우리 돈 200만 원씩 줬어. 정착 지원금 받으시는 거는 그렇게 브로커한테 많이 주세요? 브로커 비가 비싼가 보네. 그래 6천만 원 줬지. 6천만 원. 6천만 원 난 비싸게 줬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안 주고도 뭐 식구들 데리고 왔다는데 난 6천 원 내 혼자 다. 엄청난 환대를 기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돌아온 조국은 예상보다 더 냉정한 곳이었습니다. 노 할아버지는 전쟁터에서 손가락 일부를 잃고 허리도 크게 다쳤지만 상위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투 과정에서 다쳤다는 걸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쳐서 포로대 갔기 때문에 치료도 제대로 못 받으니까 강국에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재피지 가냈으면 거기에 대한 거 아프니까 병원에 치료받으면 거기에 대한 거 어디서 다쳤나면 이렇게 다쳤다고 기록이 남겨서 해결됐겠죠. 그것도 원통한데 없어서 없다고 알려주니까 그래. 처음 와서 보니까 30년 앞서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 보니까 이야 내가 군대 나가길 잘했다. 나도 가서 한번 싸봤으니까 이렇게 잘 살고 있겠구나 하는 거. 자부심이 들어가고 영리감이 있더란 말이야. 그런 게 상위 군경 문제 제기하니까 이제같이 왜 이렇게 아야 되니까 지금은 왜 내가 군대 나갔던가 후회감이 생겨. 그렇잖아요. 내 나라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의 지난 날을 인정해주고 돌봐주길 바랄 뿐입니다. 월남 참전에 가셨던 분들은 그래도 좀 훈련이라도 받고 그럼 군인들이 간 거고 6.25 때 참전했던 사람 학도병들 그냥 동네에서 아무나 간 거예요. 그냥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 다니다가 그냥 15, 16, 17 요럴 때도 막 그냥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포로까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돌아오셨는데 이렇게 대우해 주는 게 맞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햇살 좋은 날, 어르신들이 봄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입니다. 유족계 회원들이 함께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에 나선 것입니다. 이 고장은 1919년 여기서 4월 3일 5개면이 여기 모여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일본 관원이
총으로 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그런 곳입니다. 독립운동가의 아들, 딸들도 벌써 이렇게 노년을 맞았습니다. 선조들의 독립운동 흔적도 날이 갈수록 사라져가는 것만 같습니다. 차영조 할아버지의 아버지도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독립신문의 기자로 상해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일했던 동암 차리석 선생. 차영조 할아버지는 동암 선생이 60이 넘은 나이에 늦둥이로 얻은 자식이었습니다. 임무가 뭐냐면은 임시정부의 하지만 차 씨는 해방 이후에도 오랫동안 독립운동가의 자손이란 사실을 오히려 숨긴 채 살았다고 말합니다. 제가 한때는 성을 바꿔서 살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는 1949년에 백범 김구 선생이 전 국민이 추앙하는데 육군 소위의 총에 맞아서 암살을 당하시는 걸 보고 나를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내 승이 차가인데 한자로 차자에 위에 획 아래 획 해서 두 자를 띄니까 납신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납신자를 신가해서 신영조 해서 초등학교를 입학을 시키면서 아버지의 흔적을 지우고 살 적이 한 10여 년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염원하던 독립을 맞았지만 대한민국의 사회적인 공간은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광복군 출신들은 그때 당시에 나이가 20대였었어요. 그러면은 20대면 젊은 사람으로서 취직도 해야 되고 군대도 가야 되고 그럴 나이인데 이력서를 쓰는데 이력서 중에 광복군이라는 말을 못 썼다고 그럽시다. 그건 왜? 상위 계층이 사장이나 군 부대장이나 모든 게 일제 군인이나 일제 경찰이나 일제 관료 밑에 광복군 했다고 그러면은 대접받기 어려워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니까는 이력서에 광복군 출신이라는 걸 못 썼다는 것을 그분들이 그 후에 노노히 얘기하는 걸 여러 번한테 들었어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독립운동가나 그 유족들이 그 사회적으로 예우를 못 받고 숨어 살 수밖에 없었죠. 해방 후에도 계속된 혼란의 시기.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을 위한 정부의 보훈 정책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마련됐습니다. 해방 후에 그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보훈 정책은 그러지 못했고 한 20년 가까이나 지나서 오히려 조그마한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가장 중요한 시기 독립운동가 후손들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통해서 사회 중심의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육이 안 되니까 쉽게 말하면 대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중졸 이하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간해의 굴레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자조를 주고받는 독립유공자 유족들. 이들에게 조국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큰 창고가 있는데 창고 아래다가 가만히 깔고 한쪽에서 떨면서 기거하고 아침에는 밥바가지 들고 동네 다니면서 문전걸치게 해가지고 그거 먹고 학교를 가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어머니께서는 앉으면 아버지는 독립운동하 신분이고 훌륭하신 분이고 서울에 가면은 효창공원에 묘소가 있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해가 안 가. 아버님이 그렇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으면은 정부나 누가 교육도 시켜줄 테고 의식이나 해결해 줄 텐데 우리가 거지 생활을 하느냐. 어머니 나 듣기 좋으라고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믿지를 않았었죠.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 단지. 박태현 할아버지가 길을 나섭니다. 6.25 참전 유공자들인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하루 이틀에 한 번씩은 이렇게 친구들을 보러 갑니다. 참석하려고 참 뭐 이게 뭐 지팽이 짓고 갔다 이렇게 고 다리 쩔뚝거리면서 다 나와요. 이제 여기 이제 좋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아이고 이제는 모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걸음걸이 보면서 알거든요. 안녕들 하세요. 밑에 거 쓰고 자시고 할 거 별로. 참전 유공자 사무실에 동료들이 잔뜩 모였습니다. 금요일에는 이렇게 조촐한 파티가 벌어집니다. 자, 우리 물. 네, 건강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이걸 저리 좀 더 넘겨놔야죠. 12,000원짜리 탕수육 한 접시가 안주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해라는 걸 해 2달에 한 번씩. 그러면 100명 이상씩 나와.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사정을 해가지고 소주는 우리가 사가지고 가겠습니다고 식당을 하고 양을 구해가지고 그때 이제 점심 먹을 때 한 잔씩 하잖아. 그럼 반 병씩 남아요. 이제 한 잔. 그러면 그걸 끝나고 나서 회원 나간 다음에 이제 간부들이 몇 명 나와가지고 한 대에 마서 꼭 막아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이런 날 먹는 거야. 알뜰살림. 술자리에선 역시 군대 얘기입니다. 내가 총을 4개가 맞은 사람이야. 대망소총, 갈빙소총, 또 그리고 말이야 LMG 경계관총, 또 그리고 삐아르 자동소총. 총을 내가 4개가 맞은 사람. 포탄이 여기는 내한테는 오기는 막, 딴 데는 가다 놓고 또 내한테 여기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따라오고, 내 따라오도록 하는 게네. 전쟁터에 나가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건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입대 날짜, 제대 날짜가 적힌 수첩을 수십 년째 들고 다닙니다. 어르신 왜 그걸 왜 맨날 가지고 다니세요 매일? 예? 왜 가지고 다니세요? 아 이거요? 그 가위 댕기는 그것이 있지요. 이제 내가 6.25 전쟁을 5년에 했다는 거 이제 맞아만 그러다가 누가 이제 보자고만 딱 내가 보여주는 거지. 그래 고생 많이 했다고 이제. 강해갖고 참 우리 회원들을 그 과거를 늘 자랑스럽게 여기기에 이분들은 언제나 모자, 조끼, 배지 등으로 참전 유공자임을 내세우고 싶어합니다. 좋지요. 이거 닮아 여기란 말은 내가 여기나 가게에 말은 이거 전장에 여기나 안 죽고 살아나왔다 하는 거. 살아나왔기 때문에 여러 전우들이 일이 많고 이렇지. 만데 내가 총이나 맞았으면 그만 갚을 게 있는데. 37년대. 하지만 알아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37년대. 그게 이제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많아요. 많은데 이제 이렇게 나이 잡수는 어른들은 알거든. 아유 수고들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지금 젊은 애들은 몰라. 예, 영원장이네. 최근에는 난데없는 봉변을 겪기도 했습니다. 예, 양짝 지하철 타고 이모자 쓰고선 저 수유역점 갔는데 한국에서 갔는데 맞은편에 젊은 놈 하나가 한 50대, 60대 된 놈이 너무 합니다 우리 나더러
모르게? 아니 내가 저한테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왜 그러냐 모르고 이유 없이 너무 혼자나더라. 모자 썼다고. 그 손님 말 한마디도 저는 저쪽에 앉고 나 이쪽에 앉는데 나 쳐다보고 그래. 너무합니다. 뭐가 내가 너무 거야. 다 아주 기가 막혀서. 싸울 수도 없고 말이야. 싸워봐야 뭐 두드려 맞는 늙은이다 말이야.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판. 그 참전 모자 보기 싫게 뭐로 쓰고 다니느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개 중에는. 무슨 자랑이냐. 지난 날들에 대한 자부심은 언제나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늘 현실은 초라하고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때때로 엉뚱하게 다른 유공자 집단을 향하기도 했습니다. 그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은 대우가 정말 아주 그냥 뭐 말이 아니고 이렇게 잘해주는데 우리는 갖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갖다 지만 이렇게 하니까 유공자라는 저 명칭만 유공자지 별로 유공자 대우를 못 받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좀 섭섭하죠. 독립유공자는 말이에요. 후손, 손자들까지 지금 돈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후손은 고사하고 당사자들도 제대로 못 받는. 독립운동은 내 돈 써가면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국가유공자는 그래도 6.25 때 참전한 분들은 태극기 들고 총 앞에다가 태극기 꼽고 돌격이라도 했죠. 독립운동한 분들은 혹시 들킬까 봐서 태극기를 마음대로 꺼내지도 못하고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이끌어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 전쟁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호국 영웅들. 이 사회에서 상식과 정의를 지켜낸 민주화 영웅들. 그들이 지켜내려 했던 것은 같은 나라, 같은 조국이었지만 마음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준으로 구성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보훈 체계가 그 배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훈은 이제 가치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는 그 민족 독립, 그 다음에는 이제 국가 수호, 세 번째가 민주 발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제 민족 독립이라는 게 그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그 활동하시고 희생하신 분들. 그다음에 국가 수호라는 것은 이제 우리 6.25 대표적인 것이 6.25에 참전해서 나라 지키신 분들. 그다음에 민주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참 우리나라의 그 6.3 사태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 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그 유공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하는 면에서 어찌 보면 가치가 그 단일 가치가 아니고 세 개의 가치로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보훈 정책도 정치, 사회적 상황에 따라 흔들리다 보니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엽제는 과거에 고엽제 그 피해랑 그 아픔이 굉장히 심해서 보상을 해달라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상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결국은 대한민국 그 정부를 대상으로 해갖고 경부 소속들에서 프로판가스를 터뜨리면서 시위를 하시거든요. 그 뒤에 반영이 돼요, 바로. 결국은 정치 집단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막 나요. 그리고 사회적 요구가 굉장히 클 때는 보상금이 확 커져요. 그러다가 사회적 요구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마지못해 받아들일 때는 그 보상금이 적고 뭐 이런 차이들이 계속 이제 일어나면서 이 편차가 생기고 그 편차가 결국은 이 보훈 대상자 간의 갈등 요소가 되고 그래서 보훈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또 보훈, 애국 등의 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본래의 숭고한 가치가 훼손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훈이 왜 이렇게 국민통합기제가 아니라 국민분열기제 형태가 됐냐면 정치적 개연성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정치적인 이해, 그러니까 정치 집단의 이해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문제를 보훈으로 풀어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질적인 집단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풀기가 무지무지 어려워진 거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미군 의장대 공연이 이어집니다. 시민들로 꽉 들어찬 뉴욕 타임스퀘어. 군인들의 화려한 공연에 시민과 관광객들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우리나라의 현충일과 비슷한 메모리얼 데이를 앞두고 군인과 시민들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진행된 행사입니다. 공연이 끝나고 군인들은 시민들 사이로 흩어집니다. 처음 보는 사이지만 시민들은 그들에게 기꺼이 감사의 인사를 건넵니다. I've just started, but it looks very packed, very energetic, and very different from Australia. It seems pretty clear that people are very interested in this because there's lots of people around, and they're all talking to soldiers or other people. Clearly, I think it's a fever pitch. I mean, I think it's the American culture is very supportive of our troops. We know that they are hard-working men and women that have really put their life on the line for us and for our safety. So, of course, we are so grateful to each one of them in the past, in the present, and in the future. 미국 전역 곳곳에서 치러진 메모리얼 데이 행사. 군인들은 각 부대의 특성에 맞춘 체험 프로그램들을 선보입니다. 시민들은 평소 가까이 볼 기회가 없었던 헬기에 올라보기도 하고 군 전문 장비들을 체험해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은 시민들에게뿐만 아니라 군인들에게도 큰 의미가 됩니다. 시민들의 감사 인사를 받으며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도 새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Give them thumbs up, Mike. Say thank you. You win. Give them high five. Yay! Always draws a big crowd. Everybody loves to have us, and we really do feel appreciated and respected out here in the field today. Level of respect and appreciation from the general population is immeasurable. The moment I'm most proud about my service is when I come home from a deployment and I see my friends and family and I see the nation of America and people come up and thank me for my service. It makes me feel proud to be in the line of service for the American people. 군인에 대한 존경과 감사는 특별한 날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표현됩니다. 현역 군인들뿐만 아니라 전역한 퇴역 군인들도 군복을 입거나 모자를 쓰고 있으면 늘상 감사의 인사를 받습니다.
Because most of the time I wear this hat that you see me with today, and they know I'm a Marine Corps veteran, yeah. And I have decals on my car, you know, to let them know that I was in the Marine Corps. Yeah, when they see me, they always thank me for my service. That makes me feel good. You get a lot of respect from civilians, as we would say, especially New Yorkers. You know, they're always supportive. But everywhere I go, there's always somebody, you know, recognizing the job that we did, and there's always a thank you. There's always a pat on the back. So, lots of support. 한때 미국의 군인들도 지금처럼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정치적 논란이 큰 해외 전쟁에 참여했을 때는 시민들의 시선이 차가워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9.11 테러 이후 분위기는 달라졌고 국가를 위해 애쓴 이들의 희생은 이념과 관계없이 존중해줘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말합니다. But generally when they don't get respect, it's because of misconceptions about what their focus and missions are. I think the military gets attached by proxy to the decisions of politicians, and I don't believe that that's a fair assessment of the military. When they follow orders, that's what they're doing, so it's not necessarily their particular wish, but they're there to protect us and serve us, and they do so in many capacities. And so I feel, at least in my life, that they do get some great respect and some not so great respect. As a veteran myself, I'm always moved when somebody comes up and, you know, they say thank you. I'm sorry, give me a minute. Just knowing people have appreciation for what you've done it's emotional, you know. And I'm usually usually not an emotional guy, but it feels good. It feels good. And I hope that whoever sees this in your country, especially the younger children and the adults, turn around and thank the people that are serving to protect, you know, your nation, your security. 땅이 매우 미끄럽습니다. 여러분들 작전하는 간에 밑에 돌이 굴러떨어지는지 반드시 주의하고 경고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들을 조개의 꿈으로 바로 경기도의 한 야산. 나란히 줄을 맞춰 선 장병들이 천천히 올라가며 땅을 파냅니다. 이곳 어딘가에 60년이 넘도록 묻혀 있을지 모를 선배 군인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유해의 흔적이 발견되는 곳에는 곧바로 전문 발굴병이 투입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유해가 손상될 수도 있어서 웬만하면은 되게 세밀한 도구들을 사용하고 유해 근처로 갈수록 점점 더 세밀한 도구, 붓이나 저희 데칼 같은 도구 사용해서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인근 고등학교의 역사 동아리 회원들도 찾아왔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나무 같지만은 요 부위는 허벅지뼈 쪽이 돼 있고 여기는 밑에 정강이뼈 이렇게 돼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으로 좀 확장을 해보면은 이쪽 말고도 다른 개체도 이제 뭐 갈비뼈라든지 척추라든지 그런 게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허리띠, 그다음에 여기 뭐 약병 완전하게 누워 계시고. 평온해 보이기만 한 이곳에서 한때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비극이 있었다는 게 쉽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유해를 보면서 이곳이 옛날에는 엄청난 격전을 벌인 전쟁터였구나. 다시는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서 안 되겠다. 옛날에는 사람의 뼈라고 유해라고 하면은 무서운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실제로 와서 전사자분들의 유해를 보니까 굉장히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고 저희가 너무 늦게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아닌지.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9,500여 구의 유해가 발굴됐지만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120여 명에 불과합니다. 젊은 나이의 전사에 신원을 대조할 자녀가 없는 경우도 많고 생존해 있는 유족들의 DNA 정보도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은 급작스럽게 일어난 전쟁으로서 실제 전사자들의 그런 정보들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정보들이 매우 부족하다 보니까 유가족들의 그런 신원 확인하기 위한 유가족 실효 채취와 그런 국민적인 그런 관심이 있어야지만 발굴 장소를 선정하는 것부터 땅을 파고 유해를 한 조각 한 조각 발굴하는 일,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는 일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미련한 듯한 이 작업을 국가가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을 국가가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나라가 힘든 시기에 젊은 청춘을 목숨을 바친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국가가 무한적인 책임을 가지고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모든 국민들이 국가의 어떤 그 소중함을 깨닫고 또 국가를 믿고 무엇인가 자기가 맡은 역할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사업의 어떤 중요성과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예, 순국선언이란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그 일로 인해서 강복 이전에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말합니다. 옛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수업이 진행 중입니다. 안중근, 유관순 등 순국 선열들을 생각하며 편지도 써봅니다. 내려주세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히면 이런 곳으로 끌려왔다고 합니다. 성명에서 6명 정도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3일 만세운동 같은 경우는 한 방에 20명, 30명씩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쪼기면요. 네,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니란 점을 새삼 배웁니다. 저라면은 그렇게 크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분들은 많은 용기를 가지고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큰 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12시에 태어났으면
항상 매일 슬펐을 것 같아요. 맨날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잡혀가는 모습을 봐야 되니까 슬플 것 같아요. 국가를 위해 희생했던 이들은 특별히 선택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우리 이웃 가운데 누군가가 나서서 독립을 일궈냈고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나라 사랑의 참된 의미를 복원하고 나라를 위해 세운 공과 희생을 기억하려는 노력은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국가 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그 정파적 그 색채나 이념과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국가를 지키는 것이고 국가를 지켰던 분들에 대한 그 보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색채 또는 이념과 완전히 그것은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그것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정파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활용하거나 하려고 하는 시도가 없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상대 쪽에 있는 또 사람에게는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통합의 저해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전부 온 국민이 보훈이나 어떤 애국 이걸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어떤 그 이념의 문제라든지 또 어떤 정치적 성향성 이런 거에 전혀 영향받지 말고 그야말로 순수한 가운데에서 해나간다면 지금까지의 그런 구조화 내지는 서로 상대에 대한 몰이해 이런 것이 해결되자고 생각합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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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